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롭몽입니다. 역시 여전히 웅덩이이긴 하지만 최근 단기간의 급등으로 과매수 구간에 진입하자 어느새 여러 이유들이 따라붙으며 결국 다시 하락을 보이는 미국 증시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 낙관론자들의 향후 미국 증시 전망과 비관론자들의 향후 미국 증시 전망은 현재 상황은 같은 상황임에도 상상하는 미래 주가 흐름은 극과 극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이 뭐냐면 항상 낙관적으로 증시를 바라보되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각오하면서 계획을 해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혹시라도 최악의 경우가 발생되었을 때 두려움, 패닉셀이 아닌 대처를 하기 위해서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증시 우상향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하락이 왔을 때 단기적으로는 나의 자산은 하락하겠지만 이때 웅줍을 동반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더 높은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증시 하락의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어제는 옵션 만기일이었기에 변동성이 굉장히 강한 날이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하락 이유는 공매도 투자입니다. 하락 배팅을 되감으려는 시도로 매수세가 발생했었고 미국 증시는 크게 상승을 보였었는데 이게 굉장히 줄었다는 점과 추가적으로 투자자들은 하락 포지션 규모를 확대했고 이 확대폭은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죠. 그리고 투자자들이 하락 포지션을 늘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는 핵심 장기 추세선으로 불리는 200일선을 돌파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 그리고 다음 주 잭슨홀 심포지엄이 예정되어 있죠. 현재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봤을 때 파월 역시 강하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즉 너무 반등이 빨랐다는 시선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강경한 연준 위원들입니다. 시장이 최근 급반등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를 봤기 때문이며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로 인한 연준의 매파적 행동이 완화적으로 돌아서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 심리로 반등을 주었었는데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여전히 강경하다는 것에 시장은 놀란 것이죠. 연준의 바퀴는 인플레이션은 2% 목표로 되돌리는데 전념해 있다면서 거기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죠. 가장 강경한 제임스 블라드 연은 총재는 다음 금리 인상에도 75bp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하방 압력을 가할 정책금리 수준으로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한번 큰 규모의 인상을 선호한다고 밝혔죠. 닐 캐시켈이 여는 총재는 미국의 경기 침체를 촉발하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매우 높은 인플레이션을 낮춰야 한다며 올해 말까지 3.9% 그리고 2023년 말까지 4.4%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 여는 총재와 데일리 총재는 그나마 신중한 발언을 했지만 이들 발언의 공통점은 모두 하나입니다. 바로 연준이 내년 금리 인하로 돌아서는 것은 금융시장의 착각이라는 거죠. 연준의 완화적인 정책으로 변할 것을 선반영하며 증시는 급등을 보였었는데 아니 연준 위원들의 입장을 확인해보니 너무 성급했나 본데? 라면서 매도세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제 의견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현재 강경한 연준으로 시장이 하락을 보이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웅줍을 하면 됩니다. 현재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으로 계속 웅덩이를 만들며 줍줍 기회를 줬었죠. 왜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냐면 그리고 왜 또 떨어지면 기회라고 생각하냐면 결국 연준의 완화는 인플레이션 둔화를 기다리면 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즉 결국 연준은 완화를 할 것이라는 거죠. 결국 완화를 하게 되면 어차피 다시 반등하게 될 텐데 만약 여기서 증시가 하락한다면 당연히 웅줍 기회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또 하락을 보이면 대부분 제대로 줍지도 못할 겁니다. 왜냐면 인간은 두 가지 감정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제가 멍청하거나 바보가 아니라 인간은 원래 두려움과 욕심에 지배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확신을 얻으며 그 지식과 확신을 가진 마인드 세팅으로 두려움과 욕심에 지배되지 않고 스스로 내가 두려움과 욕심을 이겨내고 남들과는 반대로 행동하기 위해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락장이 기회라는 것을 알면서 왜 우리는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항상 고점에서 매수하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간단합니다. 인간은 생존 본능 때문에 안전을 추구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에 인간이 투자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돈을 잃음으로써 느끼는 고통이 부자가 되는 즐거움, 쾌락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고 자산을 불리는 감정보다 돈을 잃는 감정이 훨씬 크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매수 기회가 왔을 땐 이상한 핑계, 이상한 상상력이 나오면서 더 하락하진 않을까? 이제 하락장 시장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팔고 다시 진입할까? 상승장에서 생각하지도 계획하지도 않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기회를 잡기 위해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바로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는 두려움을 다루기 위해
우리가 두려움을 지배하기 위해 오질 웅주파는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멤버십 분들은 어제 QLD가 121선을 터치했을 때 웅덩이 매매법 3차 매수 타이밍 1일차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함께 매수하실 분들은 앞으로 4거래일 동안 분할 매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S&P 500 두배 레버리지 SSO는 RSI가 70을 돌파하며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었고, 우리는 이때 웅덩이 매매법 리밸런싱으로 현금 비중을 조금이나마 늘려두었죠. 결과론적이지만 매우 좋은 타이밍이었죠. 현재 우리는 4일 동안 분할 매도로 현금 비중을 조금이나마 늘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두배 레버리지 USD입니다. USD의 다음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은 61선 2차 매수 타이밍입니다. USD의 61선 가격 23.48달러에 5일차 비중 중 1일차 매수 걸어두시면 됩니다. 실제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매수하는 투자자들은 바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위기는 극소수의 장기 투자자에겐 반대로 모든 기회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다음 주부터 다시 하락이 시작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고통스러운 패닉 구간이 다가오는 걸까요? 저는 이번 인플레이션과 긴축이라는 악재로 인한 매수 기회는 앞으로 몇 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저에겐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경제적 자유에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접 다 보여드릴 겁니다. 와, 쟤 결국엔 저렇게까지 불어났네? 라는 모습을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야 뒤늦게라도 함께 가는 분들이 더 생기겠죠. 웅줍 집단이 형성되어서 극소수의 집단이 부자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